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포스 표현의 간략화를 배웠었죠. 그래서 카르노웹에서 이제 포스 표현을 해서 간략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절차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노프 맵을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포스 불 함수를 표준형으로 변환을 해서 각 항의 이진값에 대응되는 셀에다가 이제 0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진리표에서 출력값이 이제 0이 되는 입력조합에 대응되는 셀에다가 이제 0을 써 넣는 겁니다. 그래서 0을 가진 셀들을 이제 2의 n개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묶음들 그룹에 대해서 이제 비트 값이 변하는 변수는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변수의 값이 0이면은 정규형이고요. 1이면 보수형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합의 항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 항을 가지고 이제 곱함으로 해서 간략화된 포스형 불함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제 저번 시간에 했었죠. 카노프 맵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합을 해서 그리고 합을 해서 만든 이 항들을 다시 곱으로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규형으로 넣죠. 0을 이렇게 대입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0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묶어주게 되죠. 묶어줌으로 해서 원래대로 한다면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묶어줌으로 해서 이제 항이 하나, 두 개로 이렇게 줄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였죠? 여기 보면, 진리표에서 출력값이 0이 되는 입력조합에 대응되는 셀에 이제 0을 넣는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 0, 0, 0, 0, 0,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카나프 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얘들을 이렇게 2의 n 승계만큼 이렇게 엮어주면 항이 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제 5-7번도 풀었었죠. 그죠? 이렇게 풀어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항이 몇 개예요?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네 개짜리 항을 엮어보니까 이렇게 항이 줄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예제 5-8번. 그래서, 여기 XYZ 해서 세 개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카나프 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스 방식의 여기 항들 0, 2, 3, 4, 6에 해당되는 항들을 여기에다가 0을 이렇게 기입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기입해서 넣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항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4변수 포스형을 이제 불함수를 이제 불함수의 항을 이제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항이 있죠. 자, 여기 있는 네 개의 항을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죠. 그죠? 맞죠? 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0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포스 방식에서는 얘가
정상형이죠. 그죠? 정상형은 0으로 표기한댔죠. 이렇게 정상형은 0으로, 보수형은 얘가 보수형이죠. 얘가 보수형은 1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네. 자, 각 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항이 있는데 이렇게 엮어주니까 이렇게 항이 2개로 이렇게 줄여진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이번에는요, 포스 표현과 수업 표현 간에 이제 변환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지금까지 수업에서 포스로, 포스에서 수업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먼저, 포스 표현에 대한 카노프 맵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런 맵을 작성한 다음에 나머지 셀들을 이제 1로 채워줘요. 자, 1의 셀들로부터 정규형 수업을 표현해서 구해봅니다.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수업에서 포스 변환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수업이죠, 그죠? 얘를 보면 수업이잖아요, 그죠? 수업인데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죠? 10개의 항이 되겠습니다. 자, 1로 채워진 게 10개죠. 자, 근데 포스는 몇 개예요? 0으로 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노프 맵으로부터 간략화된 포스 및 수업의 표현을 구하기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2개 이렇게 끝나죠. 하나, 둘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수업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아까 10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는 엮으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엮어주죠. 그러면 얘는 몇 개예요? 자, 하나, 둘, 3개의 항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포스로 했을 경우에는 하나, 2개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뭐 항의 차이는 하는 개인데, 만약에 얘를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계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뭐 형태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항 차이가 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나밖에 차이 안 나지만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용이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포스에서 수업으로, 수업에서 포스로 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학기 때 여러분들 실습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거를 이제 수업을 했을 때가 유리한가, 포스로 했을 때가 유리한가에 대해서 실습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 표현을 이제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노프 맵의 이제 0들의 묶음 그룹으로부터 F에 대한 수업 표현을 구한 다음에 이제 F 프라임을 구함으로 해서 F에 대한 포스 표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노프 맵으로부터 예를 들면 F를 구하는 다음에 보수를 취해서 F를 구한다. 그렇죠? F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프라임을 더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F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함수 이제 이런 F가 있다고 했을 때, F 프라임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주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블 프라임을 하게 되죠. 자, 더블 프라임을 한다는 거는, 자,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이거죠. 그죠? 맞죠? 이거랑 같죠? 자, 얘를 이제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고, 얘를 다시 또, 이제, 풀면, 이렇게,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 항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하나, 두 개의 항으로 끝나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끝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돈케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돈케어라는 거는 이제 조건을 가진 경우에 간략화해서 이 돈케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돈케어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입력 변수 조합을 가지고 이제 카노프 맵에서 해당 셀을 X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X는 뭐 별다른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지렛게임 찾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깃대 꼽아놓고 이제 지렛게임 찾기 하듯이 그냥 X를 이제 채워 넣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X는 어떤 값으로든 뭐 1도 되고 0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조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도움이 되도록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야, 근데 예를 들어서 돈케어 조건이 존재하는 BCD 코드에서의 간략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BCD 코드라는 거를 볼 때, 자, 0000에서 1001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용되지 않은 비트 조합들은 얘예요. 얘랑 10, 11, 12, 13, 14, 15에 대해서는 비트 조합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돈케어 조건을 가진 경우 간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런 BCD 코드 진리표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돈케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돈케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돈케어를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뭐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항은 하나, 두 개, 여기에도 항이 하나, 두 개예요. 근데 줄어드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에 있는 변수가 줄어들었죠. 그죠? 자, 돈케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1을 대입을 합니다. 각 항에다가 1을 대입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X 이렇게 넣는 거예요. 돈케어를 이제 표기를 해줘요. 자, 돈케어를 표기해 준 다음에 이렇게 묶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얘 n 승계만큼 묶는데 가급적이면 크게 묶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크게 묶으면 묶을수록 이제 항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항을 크게 묶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묶으면은, 그냥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으면 A 프라임 BC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묶는다면, 요 결과가 나오겠죠? 맞잖아요. 그죠? 여기 A 프라임에, 그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비교를 하니까, 요 놈이 같죠. 그죠? 그래서 C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프라임에 B, 그 다음에 요거, 얘랑 비교를 하니까 이 항과 여기 요 구간을 비교를 하죠. 같은 게 어느 거예요? 0, 앞에 있는 0과 0이 같죠. 그러니까 C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프라임, B, C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이제 다 아시죠? 그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3개가 되죠. 그죠? 자, 그럼 밑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이번에 끄고, 지우고. 자, 이제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보시면, 이제 B에 C'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돈케어를 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묶는다고 했을 때,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 위로 비교해 보니까, 얘랑 B 자리만 같죠? 그러니까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니까 같은 게 요 자리죠. 그죠? C 자리가 같죠? 그래서 C 프라임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C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뒤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 거를 보시면 또 지우고요. 자, 뒤에 거 보시면 얘는 이거죠, 그죠? 요렇게 됐죠.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에 C, D'.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네.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 이래 되겠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아래 위로 비교를 먼저 할게요. 요렇게 먼저 하시면, 자, 여기에 Y축을 먼저 볼게요. A, B를 보면 같은 게 어느 거예요? 얘랑 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 A' 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 얘죠, 그죠? 그래서 B, C' 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자리에다 don't care를 체크를 해요. don't care를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꺼봅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자체죠, 그죠? 그래서 뭐 C에다가 D' 이게 끝입니다. 자, A, B는 어떻게 되느냐? 다 틀리죠.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얘 하나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don't care 조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는 보니까 항의 개수는 같은데 여기에 있는 변수의 수가 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요. 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수업 방식이죠. 689가 있고요. don't care에 대한 수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10, 11, 12, 13, 14, 15에 대해서 don't care 셀들에 대해서 X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화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변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 항이 줄어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 하나 묶어주고요. 여기 하나 독립적으로 하나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 하나만 묶어본다면 묶을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don't care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on't care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항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변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항의 개수는 같겠죠. 항의 개수는 같은데 이제 변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X, WXYZ가 있을 때, 여기 3, 4, 5, 6, 7, 12, 13, 그리고 don't care는 80, 11, 14, 15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항이 두 개가 나오고요. 변수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항이 세 개가 되는데, don't care를 이렇게 메워줌으로 해서 이렇게 항이 두 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변수가 이렇게 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엮었을 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엮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don't care를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얘를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위로 비교해 보니까 얘는 A' 이 되겠죠? 자, A'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그냥 YZ죠. 아, A가 아니구나. 자, A가 아니고 얘는 그죠? W죠. 그죠? 자, 얘는 W가 되겠고 W'에 그 다음에 얘는 YZ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엮어지죠. 그죠?
이렇게 엮어지면 얘는 W 프라임에 그 다음에 X가 되겠죠. X 다시 또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엮는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X에 그 다음 얘 비교하니까 Y 프라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항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돈 케어를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이렇게 항이 줄어진 결과를 봅니다. 자, 먼저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지울게요. 항이 일단 3개입니다. 그죠? 항이 3개고 변수도 최대한 많은 거는 3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이번엔 여기에다 돈케어를 다 채워주는 겁니다. 돈케어를 이렇게 넣어줬을 때, 자, 이제 엮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나 였고요. 이렇게 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이 일단 2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먼저 가로부터 볼게요. 자, 가로부터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비교하니까 X 하나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세로부터 보면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에 있는 거, 이거 엮은 거 한번 보시면, 자, 세로 부분은 WX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이 곱이구나. 곱이면 X 프라임이 된다. 그죠? 자, X 프라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세로니까, 세로 보시면 얘는 Y 프라임에 플러스, 그 다음 Z 프라임이 되겠네. 맞아요? 자, 얘가 그 포스잖아요. 포스일 경우에는 1이 이제 보수가 되죠. 1이 보수형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X, 1이잖아요. 이거, 그죠? 1이면 이제, 자, 포스 방식에서는 이제 그 보수형이 되니까 X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예요? 1이죠. 1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Y, 그 다음에 Y, 프라임에 Z 프라임.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얘가 그거죠. 이제, 요거였죠. 그죠? 포스 방식이죠. 자, 프로덕스 오브 썸이 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이 줄어들고 변수가 줄어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XOR 함수에 대한 카노프 맵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변수 XOR 함수를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A 플러스 익스클루시브와 A의 익스클루시브와 B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A, B, 프라임 플러스 A의 B 프라임. 이게 익스클루시브하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3변수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죠. A, B 프라임에 A 프라임 B에 C.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B 프라임에 플러스 A 프라임 B. 그 다음에 전체 프라임이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얘가 A가 되고요. 얘가 B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A 프라임이고요. 얘가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이 전체가 A, 이 전체가 A, 여기가 B, 여기가 B, B 프라임, 여기가 B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대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1, 2, 4, 7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화가 근데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3변수 X노아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전체 프라임 하면 이거죠. 그죠? 익스크루시브 OI에 프라임을 붙이면 익스크루시브 노아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얘도 마찬가지 간략화가 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변수 XOR 함수에 대해서 이래 보시면요. 사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A, 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에다가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C, D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 그죠?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숫자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 X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XNOR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전체 프라임이 되니까, 그죠? 이거잖아요. 요거에 전체 프라임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다 끝났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카르노 맵까지 해서 이번에 배운 것들 다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여기를 기반을 해서 이제 뭘 하냐면요. 이제 실험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 실습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거기에도 물론 이론이 들어가요. 이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서 논리 회로와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우면서 직접 이제 실험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순서 논리 회로와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습을 진행해 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수업 듣는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